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평을 누리느니라. 번역에 따라서 또 지략 대신에 모사라고 번역된 뜻입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for lack of guidance 같이 누가 인도해 주는 것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충고자가 있으면 승리를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인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안전함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읽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해답집이라고 그럽니다. 해답이에요. 여러분 해답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어디에 대한 해답인 줄을 딱 찾아봐서 그 답이 나올 때 해답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서 보면 맨 뒤에가 따로 해답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전화부만 읽으면 재미가 없죠. 어디 전화번호를 찾아서 딱 나올 때 그것처럼 어떤 중요한 인생의 answer, 대답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절 그 말씀을 확대해서 보고 전체 흐름을 봐는데, 요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잠언 강해를 합니다. 요새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다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15절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증을 안 쓰는 사람은 보증을 쓰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15절에 손해를 하지만 안 쓰는 사람은 평안하다. 정답이죠. 전부 다 인생의 정답만 잔뜩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한 해설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에서는 저는 지혜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귀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도략이라든지 모사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청합니다. 어떤 일할 때 지혜가 없으니까 저러고 살지, 지혜가 없으면 불행하다 말이죠. 그래서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예쁜 여자, 다들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인 부인이 이쁘기래. 군인들은 미녀를 좋아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군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 있는 남자를 만나고 지혜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 있는 여자를 만나야 인생이 복이죠. 예뻐봐야 3개월입니다. 그죠? 몸매 쭉쭉 빵빵이요 3년입니다. 애 낳고 조금 관리하면 임신도 이렇게 돼요. 그냥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혜 있는 여인을 만나면 30년이 평안하다고 저는. 최소한 30년은 잘 나간다는 겁니다. 요새 또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막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저한테 요새 갑자기 하나 온 게 인생 100세 시대, 그런 제목으로 누가 글을 보냈어요. 알만한 분이 보냈는데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준 선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운 좋게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40년은 더 살아야 된다.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이 신산의 고통이 된다. 쓰고 그죠? 포기되는 삶이죠. 그러나 돈과 건강을 가졌다고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다. 부와 지위가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 스스로 몰라가는 일을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지 않게 보아왔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의 만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우테크 시대란 말을 썼더라고요. 우테크. 친구. 재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만 분의 1이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할 친구들을 만들고 확장하고 엮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공부 잘하는 법, 돈 버는 법에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친구 사귀는 법은 등한히 했다. 우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우테크라는 게 중요하다. CBMC도 우테크의 하나입니다. 좋은 만남입니다. 이번에 영광스럽게 이번에 CBMC 정기총회가 이번에 한국 대회가 3월 13일 날 영락교에서 모입니다. 그날 제가 설교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정기총회장, 회장은 다 참석하는 거니까 지회장하고 각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CBMC의 자랑은 서로 이렇게 우테크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제 행복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당신이 먼저 연락하라 그러더만요. 우테크는 재테크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 비디오 안 찍어도 알아요.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대요. 봉투에다 이름을 써서 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은 안 잊어버린대요. 그 사람 왔든지 안 왔는지 봉투만 왔는지도 다 한대요.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는 안 잊어버려지는 기억력이랍니다. 어떻든 재테크 잘하는 것처럼 이 우테크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심 약속을 잡아라. 아니면 그 다음날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연락하라. 기꺼이 어디 가서나 봉사하는 직책을 맡아라. 평생 갑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하면 더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본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갑과 을.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만 골라서 만났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내가 아는 전직 장관 한 분은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영어 회화를 함께 수강하는 20대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문자 메시지도 교환한다. 비결은 자기보다 20살 이상 적은 사람에게도 꼭 존댓말로 말할 것. 혼자서만 말하지 말 것. 교훈적인 얘기로 감동시키려 하지 말 것. 지루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끔 피자를 쏠 것. 나는 피자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말하면 끝난 겁니다. 얘는 앞으로는요 피자 먹지 못하면 죽어요. 구기자 먹으면 얼굴이 구겨지고 그죠? 피자 먹으면 얼굴이 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자가 좋은 거지. 나는 옛날이 좋아 자꾸 그러면요 버림받아요. 이제는 사회 적극적. 그다음에 매력을 유지하라. 항상 반짝반짝하게 잘 씻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멋진 옷을 입어라. 동성, 동문끼리도 매력을 느껴 오래간다. 후줄근한 모습을 보면 내 인생도 함께 괴로워진다. 육체적 아름다움만 매력이 아니다. 끊임없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새로운 음악도 들어야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 우테크의 1순위 대상은 배우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안에 원수가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다.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우선 배우자의 건강을 늘 살펴야 된다.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도 모르면 큰일이다.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기 취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함께하는 취미를 만든답시고 등산하는 데 데리고 가서는 5시간 동안 부인에게 한 말이라고는 빨리 와 하는 것뿐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후로 사이가 더 나빠졌으면 물론이다. 우테크, 요 교훈, 10계명이 있더만요. 첫째는 일일이 따지지 마라. 1.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1번 한번 따라볼까요? 1계명. 따라서 일일이 따지지 마라.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3, 3, 5 모여서 살아라. 4번입니다. 사생결단 내지 말라. 5번. 오 예스하고 받아들여라. 6. 육체 접촉을 자주 해라. 7. 7알만 잃으면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움직여라. 구구한 변명 늘어놓지 말라. 10%는 베풀면서 살아라. 여기 10계명이랍니다. 우테크 잘하는 원리라고 그래요.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인생 사는데 참 어떤 부부가 둘이만 사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번에 사순절 새벽기도 한번 맘먹고 나오더니 그 다음날 또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또 대판 싸웠다네. 꼭 남편이 요거거든요. 요거 안 튀어났어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습니다. 이제는 괴롭게. 남편 부인이 맨날 나갈 생각만 하고 이혼할 생각만 하고 맨 꿈이 그거더라고요. 만나면 꿈이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같지 않고 멀리 항상 지내니까 원수가 없고 사는 집안에 원수만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친구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목사로도 추천할 얘기는 아닌 것이 한 2개가 있는데 그래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 12명 첫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또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그것도 친구랍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또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 탁해 복장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친구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여행하기 좋은 먼 데 사는 친구 또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 요건 좀 골치 아프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8번째는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 친구 그건 제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독립 공간을 가진 독신 친구 그 다음에 부담 없이 돈 빌려주는 부자 친구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 친구 이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답니다. 요새 돈 건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행복한 만남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 CBMC의 장점은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경영입니다. 돈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좋은 네트워킹을 갖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CBMC가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헛된 소리만 하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 이것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담자가 있으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는 지식 경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지혜 경영은 더 강조됩니다. 지식 근로자들은 특별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 95세 세상을 떠난 피터 드러커가 남긴 말들입니다. 피 드러커는 일생을 참 멋있게 살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남겨 있지 않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렸다고 그래요. 뉴욕 은행장 하다가 그만둬 버렸대요. 아,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인간 경영하면 피 드러커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경영과 원전이 모두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그의 글을 읽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겨져요. 우리의 그 지금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은 그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직 수명보다 점점 이제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관리를 하라. 우리의 기대 수명은 80대까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타임이라도 75세까지는 계속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식 근로자들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5, 80까지는 기본으로 삽니다. 이번에 수강 신청한 학생이 이번에 강의를 하러 가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좀 드셔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그랬더니 37년생이라고 하더만요. 37년생이면 아브람 나이네요. 그랬죠. 아브람 나이에 부름받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더라고요. 57학번. 근데 자기 딸이 지금 뭐 방송 작가래요. 근데 아버지 더 공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학교를 다니다가 종교상의 이유로 그 기계공학과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대요. 그러다가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번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75세.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뭐 리포트를 제대로 쓸지는 궁금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열심히 해보세요. 아브람 100살은 더 사니까. 그렇지만은 이 양반이 강의 중에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다든지 먼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떨어뜨려 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고된 리포트 내면은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숙제를 제일 먼저 해와요. 이번에 46년생 한 분이 지난번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한미연합사 장교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워드 요거를 치면서 신구약 성경을 2번을 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완전히 이거 손으로 마스터한 다음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아주 잘 쓰세요. 여러분 신구약을 다 같이 한번 쳐본다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영어로도 쳐보고 2번 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드 자판에 대해서 완전히 대가가 됐더라고요. 이거 독수리 타법 안 하고 이거 완전한 그 숙련공이 되셨더만요. 그러니까 숙제를 참 잘해요.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는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혜 경영. 근데 그 드러커가 추천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강점이 뭔가를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나의 강점.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요. 그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칭찬해 주래요. 그것을 격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데 잘 생각해 줘가고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볼 때마다 또 그거 야단치겠구나 하니까 신경 쓰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다리를 떤다는 이유 때문에 매일 그걸 떠니까 남편 또 떨죠. 자기도 그 흉내내다가 자기도 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게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강점을 살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참 이 분야는 대가야 진짜. 이게 그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자기 강점이 뭔가를 찾으라 그래서요. 사람은 자신의 강점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한 9개월, 10개월이 지난 뒤에 기대했던 것과의 실제 결과를 늘 비교해 보고 자기 자신의 강점이 어떤가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보면은 그 강점이 그의 운명을 바꿔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점을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지적 오만이 생겨가지고 다른 분야에 잘 일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 분야는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나 자기는 자기 분야의 강점이지 다른 거의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서 낮은 자에게 공손하라는 말은 늘 우리가 반복하는 말입니다. 특정 분야의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한 분야의 탁월함이 지식의 대체물로 착각을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존중하라. 피드백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많은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라면 예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피드백 분석 시 상황에 적합한 예의를 늘 갖추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족 안부 전하기. 그죠? 요즘 아이 시험 잘 봤죠? 그런 간단한 멘트들이 예의가 인간관계의 원활류가 된다는 거죠. 이제 윤활유가 된다는 걸 잘 모르대요. 예의 안 하고 다 알아서겠지. 그런데 말에도 꼭 에티켓,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이 드러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도 매력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 멘트에서도 고사리라고 그랬잖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고사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사리 하면 박 사장님인데. 고사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높은 것에 투자하는 것. 강점을 더욱 살리는 데 노력을 해요. 약점을 고치려고 그러다가 망한답니다. 자기 약점이 자꾸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강점을 자꾸 살려주고 부각시켜 주다 보면 서로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자꾸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이게 자꾸 문제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답을 말해주는 게 좋아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야. 당신은 대가야. 이거 정말 좋잖아요. 격려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되게 자기 분석을 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리더인지 리스너인지를 구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읽어서 말하는 사람. 아이젠하워는 읽는 데 명수랍니다. 옛날에 그 전략 참모들 중에 더글라스 맥아더의 글을 써주던 사람이 부관으로 와 있었대요. 예리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도착하기 직전 10분 전에 딱 문제를 써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도착하자마자 착 읽어대니까 전략회의에서도 명연설 가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법을 모르고 읽는 것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하의 바보 아이젠하워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이 읽는 건 줄 알았던 케네디는 언제나 멋진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들을 참모로 둬가지고 자기가 즉 언제나 말하기 전에 항상 읽고
자기 걸 준비해가지고 와서 멋진 연설문을 남김으로써 오바마 같이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강점이 뭔지는 아는 거죠. 근데 존슨은 원래 듣는데 명수래요. 잘 듣는 사람인데 자기가 읽는 것처럼 읽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존슨은 케네디 이후에 가장 또 멍청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남았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점. 유명한 GM의 한때 그 슬로원이라는 회장은 그 회의를 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대개 잊어버리기 때문에 회의가 파한 후 회의 내용을 회의할 때는 가만히 있대요. 쓰지도 않고. 근데 회의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보고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회의에서 얻은 결론, 다루진 않았지만 미해결된 문제 등을 꼬박꼬박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적어놓는데 나중에 다시는 보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적어놓는 순간 이미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베토벤은 무슨 악상이 떠올라오면 길에 가다가도 막 악보에다 적는다고 그래요. 많은 악상을 기록해두지만 그 다시는 보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기록해 놓는 순간 기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 IT 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기록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기억력은 쇠퇴해서 다 잊어버리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지난번 사우나 갔던 사우나 가서 목욕탕 열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며칠 나는 45번. 그 다음 나는 7번.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그날만 기억하면 돼, 잠깐. 그죠?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그 다음 인상, 생각을 우리가 기도로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져요. 20년 전 성도가 전화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1분만 대화를 이끌어가 보면 파일에서 나와요. 박 집사님, 그러면 어머머머머머 난리가 나요.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 파일, 그 자녀들 이름까지 동시에 떠올라요. 이거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메모해 놓으면, 저는 고등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이 3,000명인데 아이들 이름을 전부 제가 일일이 적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적고 다 적어 놓으면 아이들 시켜서 이렇게 명단 쓴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한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시험 보러 갔다가 이제 너무 애가 컨닝을 많이 하길래 내가 누구 이름 불러주고 이제 그만 봐.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해. 자기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교사의 힘이라는 게. 교인을 아는 것도 딱 보면 그 사람의 상황, 그의 남편, 관계 다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원래. 상황을 동시에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플래시 메모리에 올라가요.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하면서 배우는 사람, 어떻게 배우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올리느냐,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가, 혼자 일하는 스타일인가, 이 관계가 원활한가, 자기는 부하일 때 실적을 올리는가, 지도력을 가진 결정권자일 때 실적을 올리는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조지 마샬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령관으로 임명하자는 명령에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패튼은 부하로 유능하지 사령관으로는 취약이다.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밀어붙이는 데 명수래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면은 무너지고 만다. 중요한 게 자기의 장기가 뭔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목사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은요, 영원히 부목사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담임시키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서빙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미국에 가면 40대 당회장이 있고 60대 부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당회장을 안 해요. 나는 내 은사가 그게 아니래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고 돌보고 이러는 거지 그들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할 뿐이죠. 내가 이 나이에 새파란 후배 밑에 내가 있어야 쓰겠냐? 그런 거죠. 자기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할 때 탁월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있고 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 때는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자냐 조언자냐. 나는 제2인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제1인자로 살 건가. 김정필 씨는 영원한 2인자로 끝났잖아요. 그 사람은 1인자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 2인자로 살아가는 법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든지 조직과 기관에는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소중히 여겨라.
나는 어디 가서 여기서 내가 뭘 얻으려고 온 사람은 망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기여할 건가 그처럼. 또 첫째가 오늘 그 나의 강점이 뭔가. 두 번째는 나는 아까 말했던 어디에 속한가를 알아야 된답니다. 자기 소속. 수학자나 음악가나 요리사는 4, 5살 때 이미 결정이 된답니다. 이 사람 수학에 차질이 있구나. 음악에, 요리에. 근데 20대 중반이 지나도 아직도 문과인지 이과인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자가 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난 안 해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1000번을 노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다르면 그것은 거절하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다가 인간이 낭비하고 망친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 자신이 일하는 방식, 난 혼자 일하는 스타일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역인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60, 70대 돼가지고 회사의 오너들이 돼서 잘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에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이 사장 했을 때 주눅 들었었대요, 사실은. 걔들이 막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아 나는 왜 이런가 그랬는데 지금도 자기들의 회사들 가지고 경영하면서 쭉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직원 많이 들 필요가 뭐 있냐요. 필요한 사람만 딱 두고 살면서 무역하고 다니니까는 지금은 대기업 다니다가 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한대요. 지금도 어디 가나 당당하게. 그리고 얼마나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자기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강점을 잘 살리고 자기 일하는 방식은 몇 명 아닌 사람들 데리고도 충분히 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어디 가나 자기들의 삶의 의미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보면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동창회도 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노는 사람들이 막 이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친구 관리 안 해갖고 이게 뭐냐. 외국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디 가면 국내 친구 누가 뭐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늦게 와서 동창회 다녀봐야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몸이 망가져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속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기여할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보다 뭐가 내가 더 뭘 가지고 공헌할 것인가. 어디에 집착할 것인가. 상황이 요구하는 건 뭔가. 나의 강점, 나의 성과 향상 방식, 나의 가치를 통해 어떤 필요한 분야에 최고로 기여할 것인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달성해야 될까. 그래서 병원도 그 원장님들이 그 경영자들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 그 관리자가 어느 병원에 자기가 이제 취업이 돼서 들어갔는데 병원은 30년 동안 우수병원이었고 규모도 크고 평판이 높답니다.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나는 여기다 뭘 기여할까? 2년 내에. 길게 보지 않는 거 2년 정도죠. 2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응급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응급실에 누구든지 오면 빠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상처치실. 상처를 입고 온 사람을 빨리 처치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모델 병원이 됐답니다. 응급실은 이 병원처럼 해라. 근데 그 병원은 60초 내에 간호사가 자기를 돌보고에 만들어놨대요. 누구나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60초 내에 최고의 의료진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이 미국 병원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병원에서 내가 연봉을 얼마 따먹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리베이트해서 벌어먹고 살 건가, 이런 걸 생각한 사람은 다 나중에 쇠고랑 차가요. 한척 하는 곳에 가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뭘 기여할 것인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난 여기 모임에 오면 내가 얼마나 기여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네 번째 그 관계 책임인데 다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누구나 개인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가리켜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헌법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개인을 만나보면 다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구? 전국구는 전국구대로 하나의 기능을 되게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같은 동업을 하면 그 사람들의 강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는 그 강점을 자꾸 살려주면 협의가 잘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읽는 자가 자기는 읽는 자의 장점을 모르고 듣는 자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르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죠. 마지막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건가. 요즘 중년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권태의 결과래요. 지식 노동자는 아까 도전하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제 아는 분은 그 방통대를 늦게 가서 공부했는데 68세에 졸업하는데 올 A 맞고 졸업했더라고요. 4년 만에 졸업을 해요. 방송 듣고 녹음해 놓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텔레비 녹화해 놓고, 그리고 2번의 동아리에 가서 꼭 가서 피자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들이 친구인 줄 알아요. 문자 보내면 같이 가서 놀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 학우라고 막 소개하더라고요. 뭔 학우요? 만나 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애들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바꿔주고 젊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꼬장꼬장하고 할 말 떠고 막 벌써 냄새 나잖아요. 그 낙후되니까. 그래서 지식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하고, 영리직이었던 사람은 비영리직으로 바꾸고, 요새 기독교 신학대학원의 평균 연령이, 이건 드러커의 분석입니다. 25세가 아니라 45세로 바뀐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기업으로 사람들이 삶을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시대의 자기의 삶의 경력을 쌓은 걸 가지고 주당 40시간, 45시간 일했던 것을 이제는 한 4분의 1로 줄여서 10시간 정도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60, 70이 되어가면 사회 봉사하는 사회 기업가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라고 말이죠. 그래야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근로 생활 수명이 자꾸 증가해서 자원봉사로 살아야 뒤끝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에 필요한 끈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끈이라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꿈, 깡, 끼, 꾀, 꼴끈, 끈, 그런 말이 있었죠. 7가지가 있어야 된다. 쌍기야. 꿈이 있어야 되고, 깡이 있어야 되고, 끼가 있어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꼴, 매너. 꼴값 본다 그러잖아요. 매너 중요합니다. 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마지막 꾼, 프로페셔널. 그죠? 꾼이 되어야 해서 꾼깡 끼끼 꼴끈 끈. 그래야 끝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끈은 아주 재밌어요. 인생은 끈인데 사람은 끈 따라 태어나고 끈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닿으면 끊어집니다. 끈은 길이와 연결망입니다.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사랑을 만듭니다. 그래서 5가지 끈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끈이 맥끈, 두 번째가 발끈. 발끈하는 것은 열정이랍니다. 매끈한 것은 까칠한 사람이 되지 않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란돌이 정받기 십상이니까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해서 외모도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후질근하면 벌써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끈, 발끈, 화끈, 질끈. 화끈 아시죠? 질끈은 뭐냐면 웬만한 잘못은 질끈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따끈해야 된다잖아요. 사람이 온화해야 된답니다. 만나보니까 손이 따가워 따뜻해요. 따뜻한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좋은 끈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경영의 원리들입니다. 아침은 안 되면 지혜 특강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스포츠 분야나 직장에 드는 레크레이션 활동하는 되게 승자가 되는 일을 다 즐거워하고, 중요한 계약을 따내거나 충분한 자격이 있어 승진을 하든 높은 수준의 급여 인상을 받든 모두 사업과 전문직 종사자인 우리에게 큰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관중으로서 우리는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최대 경쟁자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 자기가 승자 되는 느낌을 갖는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게임할 때 승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진정한 승자가 뭔가?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이 상당히 그 매니지먼트나 이 어떤 중요한 언어를 많이 남겨서요. 그런 승자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뭘 배우려고 한다. 패자는 안이꼽게 생각하고 그들의 업적을 축소시킨다. 승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할 줄 안다. 그러나 패자는 변명을 하면서 발뺌을 한다. 승자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패자는 방법이 없다. 문제 주변을 우회하면서 피할 길을 찾는다. 승자는 그것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패자는 그것이 여기서 늘 해오던 방식이거든. 승자는 그것을 수정함으로써 미안함을 표시한다. 근데 패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한다. 승자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대하여서는 타협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런데 패자는 타협해서는 안 된 일을 타협하고 싸울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운다. 패자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더 많다. 패자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이 많은 것은 승자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패자는 이기는 것을 남몰래 두려워한다. 승자는 약속을 하고 지킨다. 근데 패자는 약속은 하지만 다음에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뭐 적어 놓을 필요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패자인 적도 있고, 어쩐 분은 내가 좀 승자인 때도 있었구나. 지고 이기고 했는 건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지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사람이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도 상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저는 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제 짝이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하고 라이벌이 돼서요. 같이 서울 상대무역학 갔다 같이 떨어졌는데 저는 결국 신학대학으로 가버렸고 이 친구는 서울 농대 수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무고시 수석 합격을 해가지고 계속 수석으로만 뛰어가지고 외교관으로 평생 살아서 얼마 전에 이제 외교관 정리하고 나왔는데 제가 결혼 주례 갔다가 만나서요. 똑같은 짝이었는데 다시 만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언젠가 만나겠지. 근데도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병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갖고 이번에도 심장 뭐죠? 여기 뭐 조사한다고 이게 매 끊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수술을 한번 하고 올 때마다 그냥 공포에 떨리고 지금 이제 공직이 있다 나왔기 때문에 뭐 자리를 줘가지고 가서 일은 하는 데서 동급도 나오고 어느 정도 퇴직금도 보장이 되고 이제 살만하긴 하지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다 얻었는데 잃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인생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승자냐 이 말이죠. 그날 마침 또 결혼식 주례를 제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봤을 때 뭐 저희 옛날 동창들이 다 왔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이 제 동창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동창하고 결혼하니까 이렇게 안팎으로 다 올 수밖에 없는데 가니까 주례자를 소개하는 친구가 아주 멘트를 잘해요. 무슨 뭐 동신대학교 교수이시고 무슨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지금 CBS 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성경인물전의 강사이시고 막 이래갖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전체 주례를 쓰고 나니까 갑자기 그 친구 튀어나오더니 막 포옹을 하고 안기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지만 만나보니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이제 교회 다닌대요. 이제라도 주를 만났으니까 은혜지만은 그러니까 동창인데 만났는데 존대를 해야 될지 반말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최혜정이한테 가야 됩니다. 애매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승자냐 패자냐 할 때 언제나 우리가 자기 관리, 지식 근로자는 특별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혜를 얻으라. 무슨 일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라는 작품에서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 안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만은 짐승이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독수리처럼 날겠습니까? 힘이 센들 코끼리를 당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해도 사자만큼 못하고 아무리 달려도 말만큼은 못 달립니다. 수영을 해도 돌고래만큼은 수영 못해요. 그러나 이게 육체로 견주면은 짐승만도 못하지만 육체적인 존재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짐승들을 다루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창조하고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다. 지식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앞서가면서 살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으로도 공유하는 지식, 동시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가 있어야 산다 그 말이죠. 근데 지혜가 딸린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예요? 후히 주시고 너 왜 또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야단치지도 않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늘 그리야 하나님은 무한 리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 오늘은 어떤 설교를 맡았을 때도요 강도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여기 나오는 사이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또 말씀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공급받아야 일하는 거거든요.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도 항상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우리 아들의 짝이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항상 그 지혜를 구하세요. 아들은 결국 아내 말 들어요. 그죠? 딸은 나중에 중요한 행사 때는 없어요. 거기 그 집 가 있더라고. 딸들 보면 나중에는 그 집 가 있어요. 그게 항상 그 섭섭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자녀 양육부터 가정생활, 세상 만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완전히 잠언 지혜를 찬양했더라고요. 그를 만나라 꼭 만나라. 만나면 그가 부귀도 되고 재물도 되고 장구한 재물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좀 소중히 여기고 지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걸 각오를 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은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사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저희 가까운 그 형제도 무슨 한중문화협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김구 선생 대를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고문단은 다 전직 총리들이고 같이 참여하면서 늘 세미나도 하고 또 외국 가서 그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뭐 참여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늘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도 그게 그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어느 조직에 오면 내가 얼마를 기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잘 아셔서 승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복스럽고 좋은 계절인데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경영,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가정생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쁘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분당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